아침형 인간은 저녁형 인간보다 우수하다. 는 이 주장은 전 세계 전역형 인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패배감을 안겨다 주었죠. 요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미라클모니 챌린지, 가슴살기 챌린지도 아침형 인간을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미화하며 안 그래도 피곤한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형 인간은 저녁형 인간에 비해 부지런하고 근면하다. 성공한 사업가나 유명 CEO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침형 인간이다. 저녁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에 비해 질병 발생률이 훨씬 높다. 등 아침형 인간의 상대적 우수성을 주장하는 여러 경험적 사례와 연구 결과는 저녁형 인간을 뜯어고쳐야 할 존재들로 규정하는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더 우수한 걸까요? 그간의 연구가 밝혀낸 진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 학술 연구에서는 영어로는 크로노타입, 국문으로는 일주기 유형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주기 유형은 수면과 활동에 대한 개인차로 기상 및 취침 시간이 모두 이른 아침 활동형, 기상 및 취침 시간이 모두 늦은 저녁 활동형, 그리고 중간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인구의 대부분, 약 60%는 둘을 섞은 중간형에 포함된다고 하죠. 대부분의 학술 연구는 자가평가 문항을 활용하여 일주기 유형을 구분하는데요. 여러분도 여기에 접속해 직접 MEQ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마다 신체에서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대가 달라 일주기 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실험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져 자가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연구 결과들에 대해 알아보시죠. 먼저 일주기 유형과 행복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인도 PSG 대학교에서 215명의 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아침 활동형 재학생들이 저녁 활동형 재학생들보다 더 높은 행복도를 보여줬다고 하고요. 같은 해 터키 도큐즈 에이럴 대학교에서 564명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저녁형 인간으로 분류된 26.6%의 학생들은 그 외 학생들보다도 낮은 행복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한국생물정신의학 저널에 실린 삶의 만족도와 일주기 유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에서도 세 집단 간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아침형 그룹에서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녁형 그룹에서 유의하게 양극성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일주기 유형과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Current Sleep Medicine reports. 저널에 실린 이 논문은 25세부터 74세 사이의 핀란드 국민 6,858명의 국가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저녁형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약물 오남용, 과체중, 수면 무호흡증 등에 더 취약하다고 밝혔으며 실험 생리학 저널에 실린 이 논문도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에 비해 지방 소비 대사가 적어 2형 당뇨에 더 취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대학교 연구팀이 지방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57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저녁 활동형에 가까울수록 피로와 학업 소진 수준이 높으며 이것이 신체적 삶의 질 수준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 뭐야, 전부 다 아침형 인간이 더 낫다는 거잖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많은 일주기 유형 연구들이 제시하는 사회적 시차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아침형 그룹에 속하는 대학생의 일주기 리듬은 오전 강의 출석, 학우들과의 점심 식사, 오후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이 학교라는 사회가 요구하는 활동 시간대와 일치하여 사회적 시차가 적은 한편 저녁형 그룹에 속하는 대학생은 자신의 일주기 리듬에 맞지 않는 오전 강의에 출석하기 위해 잠이 오지 않는 시간에 억지로 취침을 해 수면 효율이 떨어지고 활동 중에도 수면 부족과 졸음을 경험하며 피로감에 훨씬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은 바로 이 시차 때문에 저녁형 인간들이 피로와 학업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이 논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해당 연구 분야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저녁형 대학생들이 대부분의 일정이 저녁에 맞춰져 있는 캠퍼스 생활을 할 경우 아침 활동형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사회적 시차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저녁형 인간이 지능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연구 논문도 다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 사토시 가나자와 교수와 연구팀은 사바나 IQ 상호작용 가설을 적용해 인간은 낮에는 생활을
쾌락을 위한 일을, 밤에는 독창적인 일을 하며 진화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늦게까지 깨어있도록 발달했다고 분석했죠. 또한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도 12세부터 16세까지의 청소년 88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녁형 인간이 창의력이 높고 귀납 추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다고 발표했어요. 결국 사회적 시차 개념을 적용해서 앞선 논문들을 해석해보면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그 자체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주기 리듬과 사회적 활동 시간관의 괴리에 따른 결과가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저녁형 인간에게 불리하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죠.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에 비해 업무 집중도가 더 좋은 것도, 우울증이 적은 것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은 것도 아침형 인간이 절대적으로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시차가 적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더 많은 장점을 갖는 거예요. 결국 사회적 시차 개념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일주기 유형보다도 충분한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확보하는 게 삶의 질 개선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말하죠. 그러니 아침형 인간들은 부디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저녁형 인간들은 자책하거나 풀 죽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주기 리듬에 맞춰 사회적 시차를 줄이고 잠을 푹 자고 가장 나답게 사는 게 곧 정답이니까요.